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아, 정말 많이들 봐주셔서 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이제 1월 11일이죠. 예, 마감 시황 방송 시작했어요. 오늘 좀 시간이 늦었어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최경영의 경제쇼까지 좀 출연하고 오는 바람에 오늘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늦게 좀 방송하게 됐는데 또 자료도 찾아보고 내가 또 이게 정리도 해야 돼가지고 6시 지금 다 돼서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뭐 장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장 초반에 10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가 또 결국은 하락 마감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저는 계속 장은 강세론자예요. 뭐 계속 뭐 3,500을 가든 4,000을 가든 5,000을 가든 그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향은 계속 위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려가기만 하면 숨차요. 우리 주식 투자는 장거리 레이스예요. 단거리 100m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100m 질주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엄청난 힘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완전 사람이 방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도 100m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그 체력 측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천천히 가길 바라는데 주식시장이 용납을 안 해요. 그냥 미쳐버렸어요, 사실상. 오늘 아침에는 좀 광기를 봤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흥분했구나. 저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흥분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좀 흥분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물론 내일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주 분명히 지금은 좀 약간은 과열입니다. 좀 식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너무 올라간 대형주는 좀 사지 말자. 그러니까 덜 오른 건 사야 돼요. 뭐 크게 오르지 않거나 부담 없는 건 괜찮은데 가지고 가시는 건 좋은데 좀 사는 거는 대형주 내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에 부담이 없어요. 뭐 오늘 코스닥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뭐 장중에 마이너스 3.4%까지 폭락을 했다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요. 완전 급락장군입니다. 코스닥은 1000 앞두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결국엔 간다고는 보는데 코스닥이 워낙 코스피한테 수급의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코스닥을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니고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는 거죠. 실적주. 그러니까 대형주가 너무나 지금 뜨거워요. 뜨거운 건 뭐죠? 튀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칩니다.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나 그냥 뜨거워요. 그냥 뜨거죠, 뜨거. 그래서 대형주 조금 주의를 해놓자. 적어도 1, 2주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급나간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앞으로 약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요 과열을 시켜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시키고 가니까 날아가잖아요. 이거를 즐기셔야 돼요. 이런 조정. 전 제발 좀 시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장기 레이스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돈이 주체가 안 돼요.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주식시장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연초 되자마자. 너는 버냐? 나도 벌자. 막 이런 심리예요. 근데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누구 못지않게 강세론자였고 작년에 여러분들 멘탈도 많이 잡아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종목을 맞췄다기보다는 물론 뭐 제가 언급드린 종목 중에 잘 간 것도 많이 있지만 꼭 그거보다도 제가 좀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때 좀 약간 멘탈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그건 모르실 거예요.
여기 초창기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요 구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땐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오히려 사야 됩니다. 멘탈 관리해야 됩니다. 예, 이제 저 붙들어 드린 거죠. 예, 저는 그게 작년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장 떠나지 않게. 예,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종목들이 뭐 뻥뻥 날아가긴 했지만 저기서 이제 도태돼 버렸으면 끝나는 거였죠. 근데 저런 장은 또 와요. 예. 근데 저럴 때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이 어떨 때 흔들리냐면 요렇게 올라갈 때 사신 분들. 예, 물론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지만 좀 부담스럽게 올라갔을 때 사신 분들이 저런 이렇게 급등락할 때 되게 휘청거리세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3,000은 뭐 쉽게는 안 깨는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빠지면 2,900도 빠질 수는 있어요. 2,900이면 한 6%? 그죠? 2,950? 뭐 여기까지도 빠질 수는 있겠죠. 뭐 그냥 극단적인 가정인데 거기 빠진다고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그냥 한 이틀만 해도 갔다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생각은 하고 계시라고. 거기까지 빠져도 놀라지 마세요. 아,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렇게 올랐는데 오히려 냉정하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위든 아래든 급변동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래쪽 변동, 위로 변동.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올해 내년 계속 성장할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의심할 여지 없죠. LG화학 의심할 여지 없어요. 계속 성장은 해. 삼성, 또 전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또 SK.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세요. 올해 계속 성장하고 뭐 증권주, 건설주. 근데 단 이제 얘네들이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0주 가지고 있으면 뭐 200주 파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괜히 뭐 하락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1,000주 중에 200주를 팔건 아니면 나는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요새 그런 분들 많으시다며. 안 팔아도 돼요.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난 죽어도 안 팔겠다고 안 파시면 되고, 나는 5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 9만 원 넘었으니까 이제 2배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럼 누구나 사람 심리가 그래요. 거기서 20, 30% 파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냥 각자 스타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해주시고, 단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비중을 80% 이하로 줄이는 건 솔직히 반대입니다. 한 종목을 뭐 20, 30% 줄일 수는 있어도 전체 포트의 주식은 80%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근데 옛날에 100이었다면 지금 증시가 위에서 변동성이 심하니까 무조건 100보다는 요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죠. 예. 근데 80 이상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컨트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니까 별로 펀더멘탈도 안 좋은데 같이 간 애들이 있어요. 얘는 장기적으로 성장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뭐 제로도 나오고.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좀 정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잡초라면 잡초인데 꽃처럼 보이는 것들 막 너무 급등해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럼 세 번째가 지금 안 가는 왕따주. 주가가 정말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 문제 없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사 가는 거 안 됩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이사 가시면 안 돼요. 예. 회사 좋고 문제 없는데 개인이 팔고 수급이 안 좋아서 관심 없어서 안 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견디셔야 먹는 거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현대모비스 요새 아주 날라다니지만 한번 봐보세요. 현대모비스도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모비스도 제가 한 달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여기서 요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요때 말고 이렇게 빠질 때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때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 근데 많이들 못 사세요. 그냥 안 가니까. 뭐 염수관 부장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뭐야 이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안 가고. 근데
이거 아니면 뭐 여기서 사셨던 분도 계시겠죠. 뭐 아주 옛날부터. 그럼 진짜 속 터져버리죠. 아니 남들은 막 날아다니는데 이러고 갔는데 여기서 얘는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회사에 문제 있나? 이게 얼마 지금 몇 프로 오른 거죠? 단기에 한 40% 올랐나요? 1년에 40% 오를 1년에 종목이 한 2, 30% 올라도 많이 오른 거예요.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40% 올라버렸어요. 이것도 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엉덩이 무겁게 하신 분이 먹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 안 갈 때 견뎌내신 분들. 단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은 무조건 해야 돼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건 기본입니다. 아니 그냥 어중간한 종목. 예를 들면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죠. 하반기에 무조건 코로나 없어진다. 백신도 나오고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이거를 믿는 분이라면 이게 현대백화점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냥 제가 현대백화점 처음 얘기했던 때가 여기에요. 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랬다 좋았다가 코로나 이제 그 12월에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안 갔죠. 네. 근데 결국 지금 올라가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백화점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게 코로나 맞아? 근데 이거 만약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더 많이 갈 텐데 옷도 잘 팔리고 이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상상을 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종목하고 대화를 하세요. 설사 틀리더라도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넣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뭐 걱정입니까? 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 흐름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 개선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매출도 안 나오고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럼 그때는 손절이에요. 가격이 빠져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림하고 달라졌을 때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손절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하면 돼요. 얼마나 종목이 많고 기회가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직도 평생 해야 되고 주식은 또 오늘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최근에 해서 운 좋게 수익 나신 분도 많으실 거고 예,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기본은 뭐냐?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기업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전 여러분들이 진짜 돈 정말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뭐 돈 모신 분들 많으셔서 저도 기분은 좋은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도 보상받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사실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걸 공짜로 받으시지만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제 아직 책은 다음 주에 먹을 것 같은데 여기 책 저는 이제 있어요. 요건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대 장면 탑7 제 사진도 있고 근데 아무튼 주말에 이게 그 4대 거기 그 서점인가요? 인터넷 서점가 1등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또 그만큼 열심히 한 저도 대가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보답해 주시는 거죠. 그죠? 서로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통해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기분도 좋지만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받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공부를 해서 공부한 만큼 또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도 아니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보지 마시고 크고 넓게 그리고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아무튼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너무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 쪽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개인들이 4조 4천억 샀습니다. 제일 많이 산 게 2.3조 원이에요. 이건 진짜
완전히 광분입니다. 광분. 예, 그냥 아예 못 참고 다 들어왔어요. 예, 지금 주식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심리예요. 예, 정말 저는 광기를 봤어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럴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또. 그래서 올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상상 이상의 시장이 나올 것 같아요. 예. 3천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발 저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무서워요, 진짜. 너무 올라가서. 이거 좀, 그리고 조정이 나와야 뭘 좀, 못 사신 분들이 좀 사든지 할 텐데, 너무 세니까. 오늘은 이제 당연히 증권주죠. 뭐 증권주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증권주 오늘 달려갔고요.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증권주. 예. 거래량이 폭발하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오늘도 갔고. 건설주 요새 분위기 좋아요. 건설업종. 현대건설. 뒤늦게 가는 GS건설, 대림. 저는 어쨌든 대림건설 제일 좋게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전자.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다 급락했습니다. 철강주. 오늘 근데 급락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음식료도 분위기 좋다 말았는데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생기면 또 사면 돼요. 기회죠, 빠지면. 좋은 기업도. 뭐 대상도 다시 빠졌는데 일일비 하지 마세요. 긴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쉬었고, 그다음에 섹터 쪽에서는 역시 오늘 증권주 MLCC. 제가 삼성전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끝까지 가자. 그리고 오늘은 그 2차전지 쪽 2차전지입니다. 얘는 대주전자. 얘는 유일하게 안 갔던 회사인데 전기차 섹터 중에 좀 못 갔어요. 오늘 갔으면 안 갔죠, 최근에. 그래서 오늘 한번 위로 좀 그 슈팅이 나온 것 같고, 그다음 뭐 시스템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죠. 역시 뭐 저는 카카오입니다. 무조건. 네이버보다는 아직은. 네이버도 지금 주주분들은 잘 들고 가세요. 이제는 팔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카카오가 훨씬 퍼포먼스가 좋아요. 시총도 더 작고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동안 진짜 8월부터 이렇게 좀 고생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생하셨고 절대 함부로 파시면 안 돼요.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숫자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5자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오늘 MC넥스 갖고 계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빛을 보죠. 왜냐면 제가 MC넥스도 되게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사실 바뀐 게 없어요. 저 지겹도록 안 갔어요, 솔직히.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싸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자율주행 쪽인데 애플카 모멘텀이죠, 사실. 근데 회사가 바뀐 건 전혀 없어요. 되게 재밌죠. 이때랑 아무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투자들의 심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또 결정 인자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MC넥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자동차, 건설, 반도체, 골판지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완전히 하락 종목이 1113개. 양시장 합치면 1800개가 하락했습니다. 오른 거는 400개? 400개 정도. 그러니까 1800개 하락, 400개 상승.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다 빠졌고요. 사료주 뭐 6개, 마스크, 창투사, 제약 이런 것들 그냥 그냥 다 빠졌어. 다 폭락했어요. 일단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수를 떠나서도.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발 종목에 집중해 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지수는 어차피 빠지면 2900도 갈 수 있고 슈팅 나오면 또 3300 가요. 왔다 갔다 해요. 1, 2주 정도 급등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급락하면 쫄지 마세요. 사야 됩니다. 사는 기회고 급등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수 또 튄다.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면 좀 줄이세요. 오히려 지수가 튈 때. 그러나 쭉쭉 빠져버린다.
예.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빠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즐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또 저는 큰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의 방향이 이제 아래로 꺾이거나 어떤 위험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다 털어야 돼요. 비중도 많이 줄이고. 뭐 삼성전자가 뭐가 없어요. 그런 시그널은 아직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절대 인버스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는 좀 빠질 수도 있겠구나. 저 너무 광기가 보였다. 위험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 이제 인버스 할까? 지수 빠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내일 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지수를 어떻게 맞춰요. 저는 방향은 맞춘다니까요. 큰 그림상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 요런 거는 저는 인제 계속 언급은 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내일 얼마 갑니다. 내일은 이만큼 빠질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맞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런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시는 거니까 종목에 계속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종목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점검. 문제 없는지. 아시죠? 아니면 이게 장이 좋아서 올라간 건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종목이 그냥 성장 스토리가 있고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그림에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남들 가니까 따라서 분위기로 간 건지,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시 주변 자금 추이는 오늘 예탁금은 고객 예탁금이 69조 원 정도. 예. 지금도 뭐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돈은 계속 들어와요. 이 돈이 100조 넘길 것 같아요, 결국. 예탁금은 100조 넘어갈 것 같고, 한마디로 개인 장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개인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나면 또 기관이 바톤 터치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강세장은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너무 급등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제가 뭐 모비스도 올해 정말 좋게 보는데 이거 너무 슈팅해 가지고 이런 지금은 사면 안 돼요. 전자 좋은 회사죠. 전기. 제가 전기는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우리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사라고는 안 해요. 불편한 자리거든요. 저러다 한 5%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사자는 거죠, 오히려.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돼요. 실적 좋은데 덜 오른 기업들. 제가 저는 대형주 중에서 여전히 그래도 매력 있는 건 SK 같아요. 아직도 가격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얘도 올랐죠.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아직 연초, 그러니까 작년 고점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데 아직도 최고치 못 들었어요. 매력 있어요, 아직도. 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싸고. 그러니까 SK 같은 거는 괜찮죠. 계속 공략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건 25만 원 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23만 원대, 25만 원대. 근데 올라갔지만 이제 상대평가도 그렇고 지금 지수 레벨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이제 3프로 TV 가서도 저평가된, 그러니까 좀 실적 좋은데 못 오른 중소형주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중소형주 얘기가 솔직히 겁나요. 왜냐면 요새 너무들 많이 보시니까 시세가 왜곡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솔직히 겁이 납니다. 대형주는 상관이 없어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거는. 예, 워낙 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좀 중소형 기업들, 회사 좋은데 뭐 그냥 본의 아니게 왕따 당하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표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3분기 실적 호전 기업 리스트 예전에 해놓은 거 11월 중순에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다 보여드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11월 15일 날이 3분기 실적 발표 저는 이걸 다 해놔요. 이걸 해놓으면 왜 좋냐면 당시에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좋은 기업이 뭐지? 찾으려면 막연하다면 네이버 검색해도 되는데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데이터 꺼내면 되거든요.
이 중에 보세요. 기아차도 날라가고. 사실 이게 3분기 실적 다 잘 나온 기업들이에요. 예상보다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때 11월 중순에 적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물론 급등한 것도 있고 뭐 한미도 엄청 갔죠. 고려에는 안 갔어요. LG화학도 많이 가고 전기, 전자 다 날라갔고 SDS 여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실적 좋은 기업도 어때요? 장이 좋으니까 아이센스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안 간 거예요. 한독도 안 갔어요. 아프리카 TV도 안 가고 원익, S&T 모티브, 한국타이어 다 갔고 동원그룹 안 갔고 슈피겐도 안 갔고 엑시콘 완전 날라갔고 KTNG도 안 갔고 카카오 날라갔고 홈쇼핑은 그냥 그저 그렇고 CSN도 날라갔고 LG 날라갔고 셀트리온도 날라갔었고 그죠? 네. 여기 이게 이런 이제 3분기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에요. 요걸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은 좋은데 향후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 향후 전망도 나쁘지 않고 주가도 많이 못 올랐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4분기도 좋고 올해도 좋아지고 예.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얘 왜 안 가지? 이런 기업들 있으면 사볼만. 특히 SBC 삼립도 볼까요? 올해 이제 빵집 잘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곡물 가격 올라가니까 가격을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옛날에 SBC 삼립도 그 예전에요. 그 곡물 가격 대란 있을 때 주가 엄청 갔어요. 저렇게는 못 가겠죠, 지금. 이게 말도 안 되죠. SBC 삼립이요. 옛날에요. 초대박주였어요. 이런 거 잡고 싶죠. 근데 이런 거 잡으려면 이런 거 다 견뎌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간다는 확신을 하고 가야죠. 끝까지. 근데 그건 솔직히 누구도 몰라요. 언젠간 급락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가가 10배 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죠. 요게 지금 주봉인데 바닥이죠. 바닥이에요. 잃을 건 없어요. 근데 3분기 실적 좋아요. 근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 빵집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는 안 가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마스크 이제 백신 접종하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활동할 거고 빵집에 가서 빵도 좀 살 거고 빵도 먹을 거고 그죠? 수요는 늘 게 뻔하고 그리고 얘가 그 어디더라? 무슨 그 휴게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무슨 가평휴게소였나?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휴게소도 이제 사람들이 외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겠죠.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을 지금은 솔직히요 딱 보시면 이런 거 괜찮다고 하잖아요. 욕 먹어요. 뭐 이런 걸 얘기하자고. 그런다니까요, 진짜. 이거 절대 사라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스타일. 실적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올해도 좋아지는데 주가 안 가는 애들. 그걸 찾아봐야 돼요. 예. 거기서 저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한원도 날라갔고 이마트 날라갔고 하나에어로도 최근에 날라가고 코오롱 글로벌도 요새 좀 많이 주가 안 간 것 같은데. 그죠. 얘도 요새 좀 주가 좀 푸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지금 몇 달 쉬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실적 좋은데. 그 다음에 영업무역도. 영업무역 어차피 의류회사잖아요. 의류회. 한번 볼까요? 어떤가? 그러니까 너무 오른 거야. 우리가 다 아니까. 걔네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영업무역도 어때요? 부담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국제약, 마데카솔. 아니 실적 되게 좋아요. 얘 왜 안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회사 괜찮은 것 같아. 주가 보세요. 안 가죠. 관심이 없어요. 몇 달째입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월째 안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동국제약 같은 것도
주가가 막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철저하게 왕따 당했고 3분기 예, 어디 있어요? 40% 이익 증가. 뭐 물론 나이스 평가 정도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예,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거를 여기 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런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동국제약을 한번 보니까 차트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그럼 거기서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증권사 보고서 좀 더 찾아보고 회사에 좀 뭐 문제는 없나 이런 것도 검증도 해보시고 네. 시간 되시면 이제 회사에 전화해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됐으면 그런 종목을 만약에 내가 한다면 들어가서 그냥 아니 가격도 뭐 너무 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여기 내 자리야. 예. 근데 설사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지면 견디면 돼요. 펀더멘탈 문제가 없으면 더 사면 되죠. 자리 하나 더 깔아요. 예. 그러다 어느 시점에선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돈이 돌고 돕니다. 한쪽으로 절대 안 가요. 돌고 돌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발 시끄러운 종목 이제 사진 말자. 예. 정말 조용하고 조용하고 좋은데 관심을 못 받는 애들 사놓고 관심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되게 단순하죠. 정말 쉬워 보이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란한 데 막 가고 싶거든요. 예. 근데 한번 좀 이런 식으로 투자 지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냉정하게. 예. 또 요새 뭐 여기저기 블로그도 보니까 뭐 메일 유업도 워낙 싸긴 싸더라고요. 참 진짜 안 가죠 얘도. 왜 이렇게 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예. 왜냐 우유를 많이들 안 마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기업들도 하방이 닫혀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요런 스타일의 종목 있죠. 이렇게 요런 위치 요런 건 사지 말고 충분히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업들 기간 조정 다음 우량 중소형주 중에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좀 고민해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고민은 해보세요. 저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그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그 한글로 메이크잇 그 내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15,000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3 요 책에도 들어가 있어요. 책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마지막에 그 부록에도 들어가서 놓긴 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예전에 그 12월 이제 말 전에 이제 요거 딱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포트를 구성할 때 여기 주도주도 있고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그때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는 턴어라운드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형도 있어야 됩니다. 안 좋은 섹터인데 기다리면 좋아질 섹터. 이게 대표적인 게 백화점, 편의점, 의류, 음식료 이런 쪽인데
이쪽 기업들 다 올해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쪽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예. 무조건 성장주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부는 요런 데다가도 좀 발을 일부 좀 진득하니 담가는 놔야 됩니다. 예. 왜냐 이쪽은 되게 안전해요. 한마디로 크게 폭락할 이유는 없어요. 이미 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트 전략 세우셔서 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중소형주 좀 좋은 기업들 보자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꿨지만 단기로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형주가 너무 부담돼서 저도 대형주 너무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대형주. 예. 그동안 정말 열렬히 말씀도 해 드렸고 삼성전자부터 해 가지고 뭐 최근에 SK까지 여전히 좋게 보고 아직 갈 길 멉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좋게는 보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히려 소외받은 중소형주 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제 방송을 이제 매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뭐 사실 매일 안 보셔도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기업들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만약에 매수를 했고 그 종목을 확신을 한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시세 보지 마세요, 매일. 그거 자꾸 보면요, 흔들려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보면 저는 오히려 시세 안 봐서 수익 났다고 생각해요. 안 흔들려요.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이 회사. 기업 분석도 끝났고 성장도 하고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할 일 하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놓고 여러분이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예. 시장은 제가 봐드립니다. 그잖아요. 종목이나 시장은 제가 다 봐드리니까 오늘 어떻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할 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발 아는 기업 투자하세요. 제가 주말에도 종목 상담 해보니까 저도 모르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 종목이 뭐 하는지 저도 처음 본 기업도 있고 저도 다 몰라요. 2200개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모르는 기업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알고 투자하셔야죠. 모르면 안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아는 기업, 내가 공부가 돼. 아니면 차라리 염승환 부장이 여기서 설명해 준 기업. 그래서 딱 들어봤는데, 괜찮다. 그럼 본인이 한 번 더 공부는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스타디가 돼 있다. 조금이라도.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스타디가 안 된 거. 남한테 들은 종목.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라톤입니다. 길고 여유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승리하는 거지, 매일 토끼처럼 질주하신 분들은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다 까먹어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정말 내가 트레이딩에 스킬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주린이 분들 매일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완전 방전돼요. 거북이처럼 제발 투자해주세요. 천천히. 지금 아니더라도. 그리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경쟁이 아니라 여러분 자산 불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남보다 더 벌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난 나대로 내가 세운 목표대로 내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 스타일은 너무나 달라요. 이거 요즘에 이제 이 방송은 막 30만 명씩 보시기도 하는데, 여기 뭐 30만 명 보셔도 중복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적어도 20만 명이 각자 스타일 다 다르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고, 근데 결론은 뭐냐? 공부하시고 앞으로 좋아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셨으면 믿고 가세요.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엉덩이 무겁게 장기 투자 하신 분들이 결국 다 이겨요. 왔다 갔다 이사하신 분들보다. 그렇게 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무튼 장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좀 어려운 장이니까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언제죠? 금요일, 아니 제가 토요일 날 올라간 그 종목 상담 보니까, 제가 두산표어스를 빼먹었나 봐요. 제가 이제 저희 편집하는 쪽에는 두산표어스 한 것처럼 넘겨주다 보니까 요걸 제가
상담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댓글 달려 있어서 상담해 드리면 좋은 기업이죠. 예. 근데 저는 좋은 기업은 맞는데 지금 자리에선 사라고는 못 하겠어요. 3,900 원짜리가 57,000원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10배 왔잖아요. 예.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사란 말은 안 합니다. 이건 제 원칙이에요.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신 분들의 몫이에요. 이거 넘길 수도 있고요. 수소 관련 기업이잖아요. 좋은 회사고 또 이제 유상증자 또 했고 더 리스크도 없고 여러분의 몫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을 해 드릴게요. 뭐 지금 여기서 펀더멘탈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뭐 좋은 거 아는 거고 수소 뭐 관련주도 워낙 좋으니까 여기 6만 원 보이시죠? 그다음에 지지선이 5만 원 정도 돼요. 요 안에서 좀 계속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 있어요. 요러다가 6만 원 넘으면서 또 레벨업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할 땐 사도 좋지만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예. 요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신규 매수보다는 좀 기다리자. 그리고 적어도 주가 지금 위치상으로는 좀 너무 부담은 되지만 아직도 추세상으로는 계속 상승 구간이에요. 무너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들고 가실 분들은 계속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주가도 여전히 견조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행복한 고민이에요. 근데 사는 건 반대입니다. 사는 건 반대고 보유한 분들은 가져가시되 난 너무 수익 많이 났어. 20에서 30% 팔래. 그건 좋죠. 그건 각자 알아서 20을 파시든 30. 단 30 이상은 팔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잘 고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좀 많긴 한데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LG화학 기업가 이거는 이제 3프로TV에서 얘기했던 건데 윤재성 연구원이 이제 아마 하반기에 LG화학이 IPO 이제 상장할 것 같아요.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조만간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 넘었었잖아요. 근데 110만 원까지는 저는 봐요. 근데 그 이상은 진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씩은 이제 줄일 준비는 해 나가자. 절대 사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뭐 아직은 고점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가시고 어느 레벨에선 좀 조금씩은 줄여 나가보자. 한 110만 원 이상부터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IPO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투자 매력은 떨어지죠. 저번 이제 주주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제 신규 상장하는 거.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투자 매력은 하반기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최대한 먹고 나와야 돼요. 왜냐? 상반기에 상장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LG 배터리 살 수 있는 대안은 이거밖에 없고 외국인은 아마 더 살걸요? 더 살 수밖에 없죠. CATL이 160조인데 LG화학 70조인데 여기서 윤재성 연구원이 95조까지 갈 거라고 했어요. 평가를. 한 30% 정도는 상승 여력 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대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ATL하고 같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시총하고. 그랬더니 CATL하고 이제 요 1kW당 기업 가치를 4,300원을 계산했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95조 원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은 이제 충분히 있다. 한 30% 이상 되는 거죠. 그럼 130만 원인가요? 130만 원 이제 예를 들면은 상승 여력이 있다면 110만 원부터는 해 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130만 원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제 분할로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카카오는 좋았지만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어쨌든 성장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케팅 비용 때문에 이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이익이 안 좋냐면 이렇게 멤버십 같은데 포인트 많이 주거든요.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마케팅하고. 마케팅비 엄청 써요, 요새. 네이버 멤버십 이것 때문에. 이거 적립 많이 주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은 좀 이 네이버가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매출은 좋은데 이익은 그렇게까지 좀 많이 안 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 좀 부진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기업은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다. 미리 투자해 놓으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게 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는 네이버가 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도 좀 꿋꿋이 가져가 보자. 그리고 일본에 투자 지금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좀 부담입니다. 시간을 갖고 2분기부터 좋아지는 그림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고, PI 첨단 소재는 오늘 보고서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이제 PI 필름이라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업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등 업체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55,000원 상향했고, PI 필름 그 수요가 되게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부족하대요. 마치 요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수급은 굉장히 그러니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PI 첨단 소재도 그렇게 뭐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별로 안 올랐죠. 네, 여기거든요. 요런 거죠. 제가 요새 계속 찾는 게 저런 거예요. 저는 저런 거 보고 있어요. 안 간 거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나. 저번에 MC넥스도 그랬던 거고. 찾아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 이런 쪽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영구 삼성증권 연구원이 뭐 시황 되게 잘 보시기도 하고, 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187조 정도 돼요. 예. 17년도가 우리나라 최대 실적 났던 장인데, 그때 지수 2600 넘을 때죠. 그때 거의 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되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펀더멘털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이거 다들 아시죠? 중국도 좋아지고, 이렇게 보면 한국 증시는 추가적인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대 TSMC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가 TSMC의 0.6배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만큼 할인된 거죠. TSMC가 26.8배, PER, 삼성전자가 16배. 훨씬 싸죠. 이게 PER이 낮을수록 싼 거니까. 그럼 66.5% 싸대요. TSMC보다. 근데 어쨌든 글로벌 경기 침체 또는 둔화기에 미중 테크에 예속된 TSMC가 유리하지만 회복되는 성장기에는 그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되는 성장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오히려 둔화할 때는 TSMC가 유리하고 그런 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과 TSMC의 양자 대결 구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삼성이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한국의 기대 수익률, 금리에 비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력적이고, 시가총액 탑10 종목, 그 코스피 시총 탑10 종목의 시가총액 합산 비중이 47.6%거든요. 10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47%. 근데 98년도 10월 말에 50%까지 간 적이 있대요. 예.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게 2000년 5월 말에 62.1이라고 합니다. 2000년 5월 말에 62.1. 예. 그러니까 뭐냐면 98년도 10월 말에 이 50%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10개 종목이 50%를 차지했는데 불과 1년 거의 한 1년 7개월 만에 62.1%까지. 그럼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형주 10개가 날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의 러브콜, 그 다음에 개인도 국가대표 시총 상위주에 집중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10개 종목이 현재 미래기술 트렌드에 딱 맞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탑10 기업들도 주가가 나스닥만큼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준성 연구원 참 잘 쓰시죠. 자동차. 근데 테슬라, 이거 결론 뭐냐면 테슬라가 있잖아요. 전기차. 이거 대 넌 테슬라, 비테슬라 진영이에요.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애플, 현대차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겠죠. 마치 애플 스마트폰 대 안드로이드 이 대결 같아요. 근데 진짜 애플이 할지 모르지만 요 구도로 갈 것 같습니다. 이 구도에서 중요한 건 플랫폼입니다. 이 현대차가 만든 이 GMP 플랫폼 같은 거. 요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현대차고 이 현대차 이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애플도 아마존도 구글도 속내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막 현대차가 막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이미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좀 약간 물론 확신은 가져야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100%될 거라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가보지 않은 게 도대체 현대차가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확장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강도를 모르는 거예요. 요 정도 확장인지 요 정도 확장.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은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림건설, 뭐 JS&D, 뭐 제가 작년에 정말 좋게 말씀드렸던 중소건설사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게 좋은 이유가 분양이 이렇게 잘 돼요. 올해 대림건설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주가도 싸고 그다음 분양가 상한제 해도 뭐 강남 아파트는 뭐 아이려 분양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거기다 정부에서 규제는 완화할 것 같고 올해 건설주는 진짜 누가 뭐래도 주도 섹터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배터리 쪽도 지금 저희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쓴 게 있는데 NCMA라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에요. 요거 이제 적용한 배터리인데 요거에 이제 알루미늄을 넣으면서 좀 안정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일단 지켜봐야죠. 그리고 리튬 이게 왜냐면 이 리튬 비율이 그러니까 그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져요.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넣는 거죠. 여기 써 있죠? 이게 알루미늄.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는 NCM이라고 그래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8일까지 있어요. 80%, 10%, 10%씩 들어가는 거예요. 니켈 비중이 높으면 출력이 올라가고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동차 업체에서 선호를 하는데 문제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기다 그래서 알루미늄 하나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그 알루미늄 넣음으로 해서 안정성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들 많잖아요. 도요다가 한다 그러고 갑자기 중국의 니오에서 뭐 내년 말인가요? 전기차 출시한다. 전고체 1000km 간대요 한 번에.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에 좀 로이로제가 걸려 있죠. 전고체 얘기만 나오면 한국에 리튬 배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매년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반응은 좀 시큰둥하지만 그 주가에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전고체 리튬 이온 배터리 전고체가 나오게 된다면 좀 위협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실상 무용 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가격도 중요해요. 뭐 나왔어요. 5천만 원. 그 전고체가. 얘는 일반 그냥 NCM이 이게 예를 들어 3천만 원. 당연히 이거 씁니다.
왜냐 기술 발달로 얘도 안전성을 많이 높인 제품이 계속 나오거든. 그럼 굳이 비싼 전고체 배터리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기술이 나온다고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술 물론 좋지만 그 좋은 기술이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나가야만 이게 이제 대중화 되는 거예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생각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더 진화를 할 수가 있거든. 더 싸게. 그래서 너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나쁘게만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은 분상제 적용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죠. 5,669만 네, 승인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그 건물 건설비랑 토지비를 이제 산정해서 하는 건데 건물은 당연히 아니고 고정돼 있고 토지비죠.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해버리니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게 조합원 측에서 이제 분양가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갔고 주변 시세가 뭐 30억 넘으니까 30평 아파트 기준으로는 분양가도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워낙 지금 서울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는데도 분양 그 상단이 열렸다는 거는 예, 주택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빨리 재건축해야겠다. 뭔가 동인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 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건설이 참여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예상 분양 물량이 전체의 무려 15%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이 제대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급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정부의 이런 변화는 주요 대형 건설사의 실질적인 민간주택 분양 물량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이벤트로 판단한다. 예. 주가도 아직도 싸고요, 사실. 예.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왔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좋다기보다는 저희 당사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더 나쁠 건 없다고 보더라고요. 예. 이익은 정체돼 있지만 예. 환율도 좀 부담이지만 이 부분은 다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갑니다. 유가에 연동돼요. 예. 정유주만 돈 버는 게 아니고 유가 오르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중동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뭐 정유 공장도 짓고 화학 공장, 플랜트 공장 이런 걸 많이 짓는데 유가 오르면 여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발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제 또 발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유가의 상승은 방향성 면으로 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로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룹 매출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SOL은 성장주보다는 뭔가 그동안 안 좋았던 뭐 종목인데 이제는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림건설이나 국내 주택 회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삼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삼성은 해외 쪽만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리고 엔터 3사 중에서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JYP나 그래서 앨범 판매량 엄청나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도 아이돌들의 앨범 판매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지금 못하니까 온라인으로만 지금 팬미팅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앨범하고 음원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가 JYP라고 합니다. 예.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JYP의 올해도 이익 매출 성장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니주가 이제 일본에서 어느 정도 대박이 난 상태고 계속 이제 연달아서 히트를 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JYP는 대장 4분기 앨범 판매량이 무려 104만 장 될 것 같고 3분기에는 신예 그룹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갓세븐, 트와이스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정규 앨범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이즈 키즈도 일단은 그 2018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물론 이제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JYP 전체 앨범 판매량은 일단 계속해서 이런 이제 소속 연예인들이 계속 자기 나름대로 역할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입니다. 아무튼 저는 JYP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뭐 다들 주가는 바닥으로 보이긴 하는데 업체마다 좀 내용은 다르니까요. 빅히트도 역시 BTS죠. 자, 그리고 이그전 있습니다. 이그전 지난주 9.7% 폭등했고 코스피가 이런 그 지금같이 급등했던 사례 주간 9% 이상 상승한 거는 1975년 이후 모두 34번이래요. 되게 많네요. 예, 주간으로 9%.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주간으로 9% 이상 오른 거는 옛날 2003년도 이전이에요. 다. 예. 12번 중 10번이 모두 두 구간에 몰려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3조 호황 이때 저금리하고 또 저물가 뭐 저유가 뭐 이런 건가요? 예. 아무튼 이때 그냥 엄청나게 주가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이때도 근데 이때 타 몰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10 몇 년이죠? 한 14년 15년 만에 예. 어마어마한 감소. 근데 급등 옆에 급등. 급등이 과도한 성수로 바로 꺾이진 않아요. 이게 주식의 속성인데요. 아무리 급등을 계속해도 중간에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부분 저점에서 반등한 지 약 1년 그리고 저점에서 2배 올랐을 때 급등한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예. 그 다음 조정의 빌미는 뭐가 될까? 경기나 기업이익이 낙관적인 예상에 못 미쳐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펀더멘털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물가 상승이나 중국의 부채 위험 관리 등 풀린 자금으로 인한 리스크를 정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면 증시에 좀 악재예요. 예. 오히려 좀 약간 비정상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가면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조정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좀 흥분하지 말자 이런 시각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정우정보원의 보고서인데 이거 좀만 있다고 하고요. 현대차 그룹이 TSMC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폭스콘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현대차는 제2의 TSMC는 뭐죠? 파운드리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문영 그 애널리스트가 되게 좀 그 약간 상상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 보여요. TSMC 왜 제가 주말에 기사 다 찾아보니까 다 애플의 하청업체래요. 현대차가.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현대차가 하청업체 되려고 그거 하겠어요? 전혀 아닐 겁니다. 안 하면 안 했지. 네, 그 현대차 그러면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eGMP.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폭스바겐은 포드에, GM은 혼다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 이어 애플, 아마존도 IT 권룡이 모빌리티 사업이 커지니까 진출하면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동차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시스템 표준화로 효율성 향상, 고출력 모터와 컴팩트한 PA 시스템, 양방향 350kW 고속 충전,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시스템 부품사를 협력사로 두고 있으며 강력한 원가 절감 및 품질 관리 능력, 글로벌 생산 기초를 갖추고 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낀 거는 요새 현대차가 핫한데 삼성도 조만간 뭐 하지 않을까요? 저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MC넥스랑 삼성전기는 꽉 붙들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성이 뭘 할지는 모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기다려 봐야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염두는 해두세요. 요게 이제 애플카 예상도래요. 아마존의 로보택시.
이런 거고, 로봇, 현대차에서 인수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TSMC와 폭스콘 무엇이 다른가,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미세 공정과 소재 기술이 가장 까다롭다는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코스메틱 이런 이제 아웃소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유사하죠.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생태계는 자주 비교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존 완성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하청업체, 부가가치가 낮은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PER이 높게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애플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제2의 폭스콘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애플 아이폰을 폭스콘이 만들어주고. 근데 매출은 이렇게 되면 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은 2, 3%. 그냥 기술도 없고 설계도대로 생산만 해주는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거 조금 뭐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폭스콘의 PER 밸류에이션, 뭐 아이폰 출시 초기에는 되게 PER을 높게 받았대요. 여기 출시 초기에 PER인데 그 다음 점점 PER이 낮아지죠. 왜냐면 이익률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TSMC와 폭스콘의 다른 점은 뭐냐면, 폭스콘은 약간 이제 애플 물론 아이폰을 만들지만 점점 이익률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익을 많이 못 내는 사업이에요. 지금이 내연기관차 그렇다는 거죠. 현대차로 보면 엔진이 있고. 근데 반도체, 코스메틱, 바이오 산업에서는 위탁 생산 업체가 오히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그죠? 반도체 업체도 그렇고, 뭐 당연히 지금 TSMC가 PER이 26배니까 얘도 ODM 업체예요. 어떻게 보면 위탁 생산 업체. 삼성바이오 아시죠? PER 엄청 높죠. 세계 1위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됐어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프리미엄 받는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전에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다 내리깔았는데 TSMC를 계기로 밸류가 올라가요. 이런 걸 해주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에. 경쟁자도 없습니다. 별로. 제대로 만들어. 근데 여기 삼성에서는 이게 맞다 안 맞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폭스콘보다는 파운드리인 TSMC가 아니냐. 왜냐? 이거를 대량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난립한 게 아니라 이걸 해주는 업체가 불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용 플랫폼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률도 높겠죠. 일단 전용 플랫폼. 그죠? 이런 거 갖고 있고. 밸류체인 관리, 품질 관리. 이거 뭐 현대차의 장점 아닙니까? 지난 몇십 년을 이러고 했는데. 부품사 관리. 그 다음에 강력한 현지 파트너사. 분명히 현대차는 중국에, 아니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기아차랑.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GM, 폭스바겐, 현대차, 길리, 지리당초, BYD다.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TSMC 같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되게 낮지만. 그 정도까지 못 받아. 그래서 현대차를 이제 모빌리티 사업자로 보자. 이러면 PER이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뭐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새로운 시각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기사 읽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다 폭스콘이래네. 왜 이렇게 뭐 현대차에 대해서 하청업체라는 뭐 그런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런가 그랬는데, 오늘 딱 이 삼성증권 이문영 연구원 아침에 보고서 딱 읽고 그냥 머리가 한번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TSMC. 왜냐면 이걸 만드는 업체 몇 개 없는데. 그래서 현대차가 애플카랑 뭐를 계속 할지는 우린 모릅니다만은 이 시장의 생태계는 지금 이제 급속도로 커져요. 이제는 인정을 못 받던 사업이 받아요. 그러면 자동차 중에서 저는 모비스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기회가 또 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면 어느 시점에서 기회가 또 매수할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기다리시고, 여기에 관련된 생태계, 뭐 삼성전기, MC넥스 같은 거 또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쪽은 계속 진짜 장기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허재한 연구위원이 이제 썼던 보고서인데,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여전히 아직도 뭐 상대적으로는 매력은 있다. 근데 13에서 14% 정도 만약에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3,500도 갈 수는 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매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밸류에이션 매력 자체가. 꼭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주식시장 지금 3,100이잖아요. 아직은 여력은 있다. 예. 절대 고점은 아니다. 다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오늘 좀 할 얘기도 되게 많았고 한데 뭐 제가 할 얘기는 어쨌든 다 했는데도 1시간 넘어가네. 1시간 안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해야 될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계좌 한번 가 가지고 점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나 현금 많다. 현금 있다. 뭘 살까? 예. 뭘 사야 되는지는 예.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러분이 선택은 하셔야 되지만 중소형 주 중에서 실적 좋은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요거 안 보여드렸죠. 정홍시 연구원이 그 썼던 저희 1월 달에 나온 월보 있어요. 매일 저희 당사의 정홍시 연구원이 이렇게 1월 달에 월보를 써요. 근데 이 친구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되게 그 가치 분석을 잘하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 다나와도 10배 가기 전에 분석하셨고 리노공업 이분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 하나투자증권에 있었나? 2009년이었던 것 같아. 리노공업이 대박 나기 전부터 정말 쌀 때부터 계속 분석 보고서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이에요. 중소형주 정말 잘 봐요.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월 월보가 나오는데 저희 당사에서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 앞으로 성장은 제약산업 계속 성장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바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일반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탑픽으로 3개 꼽았어요. 근데 여기 공교롭게 또 동국제약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은 가져보세요. 지금 이 기업들이 다 안 올라가서 가격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사업의 중국 진출 본격화할 계획이다. 예. 화장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데카 크림이라고 마데카 크림 써보셨어요? 홈쇼핑에서도 잘 판매하는데 중국에서 그 테스트 마케팅을 했는데 10억 벌써 15억을 벌었대요. 마데카 크림이 중국에서 성공할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기대감 있는 것 같고 예, 중국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사돌, 예, 오라메디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기존 의약품도 잘해요. 그 자회사 중에 동국 생명과학인가 조영재 아시죠? 위장 촬영하는 거. 예, 그쪽에 관련된 조영재도 하고 있고. 근데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실적 좋은데도 예, 주가가 잘 안 가더라고요. 매년 성장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동국제약도 아까 이제 제가 잠깐 3분기 실적주로 한번 보여드렸죠. 예,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적 좋은데 올해도 좋은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올해도 좋을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홍시 연구원이 썼던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환인제약도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환인제약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저희 그 정홍시 연구원이 추천한 건 아니고 다른 증권사에서 한번 보고서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좀 주가 올라갔었는데 또 내려왔어요. 대웅주만 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정신치료제, 우울증, 조현병 예, 지금 이런 정신과 질환이 되게 지금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옛날에 2015년에 900억이었는데 작년에 1,400억까지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대요. 근데 동사가 거의 독보적이죠, 이쪽에서. 그래서 한인제약도 좀 중소형 제약주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도 좀 괜찮. 주가가 보시면 부담은 없어야 돼요. 그죠?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런 거 좀 찾고 있어요. 이렇게 부담 없는 격들. 뭐 설사 당장 결과가 안 좋더라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JW 생명과학은 여러분들 그 병원 가면 수액제 맞죠? 수액제. 포도당 주사. 뭐 그 이게 일본어인 거예요. 닌겔 주사라 그러죠. 닌겔. 그래서 어디 갔죠? JW 생명과학도 하나 있던데. 예. 아무튼 그 기업도 제가 이게 한번 보니까 여기 JW 영양수액제라고 저도 맞아봤어요. 예전에 그 병원 가가지고 좀 막 체하고 그랬을 때 영양수액제 놔주더라고요. 금방 낫더라고요.
몸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수액제가 있고, 이 기초수액제는 대부분 대한약품이 많이 하고, 이 위에서는 영양수액제, TPN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특히 유럽에 수출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엄청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비싸고 마진율이 좋아요. 근데 특히 수출을 많이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요 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근데 수액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고령화가 되면 이제 입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입원 일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액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예. 그래서 영양수액제는 뭐 물론 기초수액제는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수요가 꾸준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영향도 거의 없었대요. 병원에 많이 입원을 안 하니까 줄지 않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또 그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 JW 생명과학도 수액제 대표 기업이고, 아무튼 실적도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증가는 하고 있어요. 예. PER 지금 11배까지 떨어져 있고, 기업들의 특징이 보시면은 주가들이 아무튼 많이는 못 갔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죠? 완전히 눌러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쩔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눈을 한번 돌려보자. 뭐 이게 이제 하나의 표본인데, 아무튼 너무 오버한 기업보단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우리가 지금은 잠시 눈을 좀 돌려보자.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장도 좀 쉽지 않고 변동성 커지겠지만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고,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다만 투자의 어떤 원칙 이건 잃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오늘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만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여유를 가지시고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